당신은 어머니를 위해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어느 흐린 아침, 서울 외곽의 한 낡은 주택가. 정적을 깨는 건 담장 너머로 들리는 경적 소리와 함께한 여인의 망설임 어린 발걸음이었다.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서 그녀는 무거운 가방을 꼭 끌어안고 문 앞에 선 채 서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마음속에 가라앉았던 외로움과 망설임 기대와 절망이 뒤엉킨 간절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희. 올해 70, 이된 시골의 평범한 할머니였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허리가 굽은 지금도 정희는 여전히 강한 삶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젊은 시절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23세 결혼했고 25세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작은 농장을 일구며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37의 어느 겨울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날 이후 정희는 아들 하나의 모든 삶을 걸었다. 이름은 태석 당시 9살이었다. 남편을 잃은 충격을 이겨낼 새도 없이 그녀는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을 뛰어다니며 생계를 책임졌다. 계절이 바뀌어도 몸이 아파도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때로는 마을 어귀를 돌며 빈 병을 주워 팔았고 겨울이면 헌옷가지를 꿰매 가게에 내다 팔기도 했다. 그녀의 손은 갈라지고 굳었지만 태석의 웃음 하나면 모든 고통이 잊혀져졌다. 그녀는 약속했었다. 이 아이만은 꼭 잘 되게 하자. 그리고 정말로 정희는 해냈다. 아들은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엔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다. 능력도 인정받아 금세 기술자 자리에 올랐고 회사 내에서도 호평이 자자했다. 그러던 중 태석은 직장 내에서 성실하고 똑똑하다고 소문난 여자와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르릅뜸은 차유진. 태석보다 3살 어리고 서울 토박이에 똑부러진 성격을 가졌다. 유진은 화려하진 않지만 매사에 당차고 자기 주장이 분명했다. 그 점이 태석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두 사람은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정희는 그 결혼식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내 아들도 이제 제 가정을 꾸렸구나 하는 뿌듯함의 마음에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장만하고 신혼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 이상했다. 태석은 점점 전화도 드물고 명절에도 귀향을 미루는 일이 많아졌다. 정희는 외롭고 허전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이제 내 아들은 바쁜 가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몸은 속이지 못했다. 농사일과 힘든 노동으로 지친 몸에 관절염이 찾아왔고 밤이면 통증에 잠을 설칠 때가 많아졌다. 결국 정희는 시골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이른 버스를 타고 서울행에 올랐다. 주머니엔 어렵게 모은 5만 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서울역에 내린 그녀는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고 분비는 인파에 휩쓸리는 순간 누군가 슬쩍 가방을 열어놓은 걸 정희는 몰랐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지갑이 사라진 후였다. 전 재산을 잃어버린 정희는 도로 한복판에서 망견히 서 있었다.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태석이 집이 가까운 곳이지 잠깐 1,000원이라도 빌릴 수 있을까.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아파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손은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떨렸다. 혹시 며느리가 나오는 건 아닐까? 괜히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결국 1시간 가까이 아파트 문 앞을 맴돌기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이 울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다. 그러나 문을 연 이는 태석이 아니라 며느리 유진이었다. 그녀는 정희를 본 순간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아, 혹시 태석이 집에 있니? 유진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출장 갔어요. 지금 없어요. 정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미안한데 나 오늘 병원에 오느라 돈을 잃어버렸어. 혹시 잠깐 1,000원만 아니? 1만 원이라도 빌릴 수 있을까? 기차 타고 돌아가야 해서 말이지. 유진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돈이요?
시어머니는 저를 뭐로 아세요? 저는 현금 인출기가 아니에요. 저도 계획이 있고 생활이 있어요. 정희는 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뜻 아니야. 딱 1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을게. 정말? 지금은 돌아갈 차비도 없어서. 그 순간 안쪽 방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내며 나왔다. 바로 태석이었다. 정희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것이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정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태석아. 엄마 병원 좀 다녀오려고 서울에 왔다가 그만 지갑을 잃어버렸어. 차비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단다. 태석은 가방을 뒤져 지갑에서 지폐를 꺼냈다. 여기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그런데 그 순간 유진이 한 걸음 다가오더니 태석 손에서 돈을 낚아채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바닥에 내던졌다.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고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분노가 아닌 더 깊은 슬픔이 그 안에 있었다. 태석은 입술을 깨물며 유진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럼 어머니한테 차용증이라도 받자. 그렇게 하면 당신도 안심이 되겠지. 정희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 엄마가 쓰마. 도장도 없어도 돼. 손도장 찍을게. 돌아가면 갚을게. 아니, 3만 원으로 갚을게. 유진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정말이죠. 이자까지 주시는 거죠? 태석은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왔다. 정희는 손끝을 물에 적시듯 긴장하며 도장을 찍었다. 손끝이 떨렸고 숨소리가 길어졌다. 태석은 서류를 봉투에 넣어 주머니에 넣고 다시 1만 원을 꺼내 정희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 되셨어요. 돌아가실 수 있으시겠죠? 유진은 문가에 기대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올게. 그녀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버스에 올라 좌석에 앉자마자 그녀는 가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혹시 주소라도 적혀 있을까 싶어 열어보려는 찰나 예상치 못한 내용에 정희는 멍하니 봉투 속 종이를 응시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그동안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이 카드에 1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일이에요.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하겠습니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을 잊었다. 손에 쥔 카드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다. 눈물이 뜨겁게 흐르기 시작했다. 심장이 벅차오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도심의 풍경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정희는 단지 한 가지를 되새기고 있었다. 우리 타해석이가 날 아직 기억하고 있었구나. 정희는 시골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 집은 변한 것이 없었다. 아직도 대들보에는 남편이 생전에 남긴 못 하나가 박혀 있었고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은 세월을 버티며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장을 열어 남편의 유품과 아들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바래진 셔츠 한 벌 유치원 때 받은 개근상 메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늘 품에 안고 살던 추억이 있었다. 정희는 손에 쥔 은행 카드를 고이 그 안에 넣었다. 그것은 돈이 아닌 아들의 마음이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진심,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카드에 적힌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그녀는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다. 이 돈은 태석이가 몰래 준비한 거야.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숨어야 했다니. 기쁨과 동시에 그녀의 가슴엔 묵직한 슬픔이 밀려왔다. 아들이 겪었을 갈등, 그 속에서 애써 외면한 자신까지도 미워졌다. 다음날 아침 정희는 마당의 채소밭에 나가 감자를 캤다. 허리가 아팠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땅속에서 각 캐낸 감자 하나를 바라보며 문득 중얼거렸다. 그래도 우리 아들은 착한 아이야. 그 시각 서울의 아파트에서 태석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를 보낸 후 그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머릿속엔 어머니의 눈빛이 손끝에 떨림이 떠올랐고 무엇보다도 유진의 표정과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담배를 연달아 3개 빗째 태웠다. 평소엔 입에도 대지 않던 담배였다. 거실에 나가니 유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보자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유진아? 응, 왜 어머니께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유진은 눈을 흘기며 말했다. 아니,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건 내 돈인데. 난 모르는 사람에게 돈 안 빌려줘. 태석은 입술을 꽉 물었다. 어머니는 당신의 시어머니야. 우리 가족이라고. 그 말에 유진은 냉소를 머금었다. 그건 당신 가족이지. 내 가족은 아니야. 난 내 남편과 아이만 신경 쓰면 돼. 그 시골 할머니까지 내가 책임져야 해. 그 순간 태석의 손끝이 떨렸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한 줄 알아? 그분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겠어. 늙으면 자식 귀찮게 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야지. 말끝을 잇는 그 순간 태석은 마치 두 귀를 의심하는 듯 유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겨울에도 발목까지 내려오는 얇은 치매 헝겊을 덧댄 우솥 하나 걸친 채 아침 시장을 다니던 모습. 비가 오면 우비 하나 없이도 온종일 병든 닭을 안고 다녔던 정희. 당신한테 실망했어. 태석은 낮게 말했다. 뭐라고 난 오늘 밤 이 집을 나갈 거야. 유진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뭐라고 했어? 장난해? 어머니 일로 우리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태석은 짐작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는 터졌을 것이라는 걸. 다만 오늘이 된 것뿐이었다. 당신은 내가 선택했던 사람이고 함께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당신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조차 그렇게 함부로 대했어. 그래서 떠나겠다는 거야. 그래. 그리고 이번엔 진짜야? 그 말과 함께 태석은 방 안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유진은 허겁지겁 따라 들어왔지만 그의 결심은 단단해 보였다. 그 밤 태석은 어둠을 가르며 시골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시골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 새벽 공기 속에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은 조용히 대지를 적시며 차가운 도시의 기억을 씻어내는 듯했다. 태석은 긴 숨을 들이마시며 집으로 향했다. 수많은 기억이 골목길을 따라 밀려왔다. 어릴 적 넘어졌던 골목 엄마가 새 신발을 사주겠다며 손잡고 걷던 길,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창을 통해 집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안에서 허리를 굽히고 고구마를 씻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그 익숙한 등, 구부러진 어깨살의 무게를 짊어진 허리. 엄마, 정희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태석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고구마가 싱크대에 떨어졌다. 태석아, 너 왜 여기? 태석은 한 걸음에 달려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너무 늦게 왔어요. 정희는 당황한 듯 그의 등을 토닥였다. 왜 그래, 얘야? 무슨 일이야? 울기는 왜 울어? 더 이상은 엄마를 외롭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킬게요. 곁에 있을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고 동시에 아들이 돌아왔다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식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태석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나 유진이랑 이혼하려고. 정혜리는 손을 내저으며 황급히 반응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 애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부는 쉽게 끊는 게 아니야. 하지만 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유진이는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는 나에게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정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눈동자에 깊은 고민이 담겼다. 그리고 이윽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도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지금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수도 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면 안 되겠니? 태석은 그 말에 조용히 침묵했다. 어머니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 누구보다 인생을 버텨온 사람의 말이기에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후 태석은 다시 서울로 향했다. 유진은 그가 돌아온 걸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리둥절해했지만 태석은 차분하게 말했다. 유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어. 그날 밤 그는 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꺼냈고 유진에게 처음으로 물었다. 넌 왜 그렇게 엄마를 싫어했어? 유진은 처음엔 화를 냈지만 점점 감정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나도 몰랐어. 그냥 내 삶에 들어온 또 다른 책임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솔직히 나도 엄마한테 버림받고 컸잖아. 그래서 그런지 남의 엄마도 마음에 담을 수 없었어. 태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다. 유진아, 만약 우리 아이가 생긴다면 난 그 아이가 우리 둘을 모두 사랑했으면 해. 그러려면 네가 먼저 사랑을 배워야 해. 적어도 증오 말고 이해부터. 그 밤 이후 유진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며칠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시골에 한번 가볼까? 그 말에 태석은 놀라 눈을 떴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두 손 가득 선물과 사과를 담아 시골로 향했다. 비온 뒤에 햇살이 따스하게 대지를 감싸고 있었다. 정희는 마당에서 감자를 고르다 말고 멀리서 다가오는 두 사람을 보고 눈을 깜빡였다. 그 눈동자에 담긴 인물은 믿고 싶지만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다. 유진이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 다가왔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했어요. 정희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다가가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됐다. 사람이 사는데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는 거지. 그날 저녁 그들은 셋이 함께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달그락거리는 수저소리, 따뜻한 말 한마디. 정희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며칠 후 유진은 자청에서 마을 복지센터를 찾아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어르신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밭일을 도우며 그녀는 조용히 변해갔다. 그녀는 어느 날 정희에게 말했다. 어머니, 전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하고 싶어졌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끌어안았다. 등 뒤로 따사로운 햇살이 내려앉았고 먼 들판엔 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제 이 가족은 상처 위에 피어난 이해와 사랑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용서는 단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것. 밤이 깊어지자 마을엔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다. 정희는 작은 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손엔 태석이 준 카드가 아닌 그보다 더 귀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사랑, 화해, 그리고 기다림. 그것이 이 모든 시간을 이끌어준 힘이었다. 부엌에선 유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마루로 나왔다. 조심스레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한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돌려 살며시 웃었다. 고맙긴. 이젠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된 거지. 그리고 그날 밤 태석은 안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세 사람의 사진을 한 장 찍었다. 비록 조명은 어둡고 화질은 흔들렸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로를 향한 눈빛, 오래 기다린 이해,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대한 희망.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오해, 후회 혹은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늦기 전에 혹은 더 많이 상처받기 전에 먼저 한 발짝 다가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인해 소중한 관계를 잃은 적이 있나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여전히 사과나 감사의 문자를 보낼 용기가 없나요? 아니면 당신은 침묵 속에 견디며 여전히 포옹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또는 아이입니까? 그 생각을 내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는 이야기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절실하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 딸,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이 세 등장인물 중 하나였다면 무엇을 다르게 했을 것인가요? 비슷한 이야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가 누군가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가족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그러면 그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잊지 마세요. 채널을 후원하려면 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다가올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세요. 그리고 진심 어린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에서 또 다른 조용한 밤에 다시 만나요.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